아니 그럼 시험 출제 방식에 따라 적절한 독해법이 따로 있는 거면 학생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거지? 남들이 많이 듣는 강사를 골라서 그냥 일단 믿어야 하는 건가? 근데 또 올해 경향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그런 건 하늘에 맡겨야 하는 건가? 이런 게 큰 의문이었습니다. 의대 와서도 이런 걸 고민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래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글을 잘 읽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마 학교나 학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루는 걸 본 적은 없을 거예요. 독해의 방법론만큼 논란 있는 영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과목은 사람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도 교수법의 차이가 조금 있는 정도이지 아예 다르게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어든 영어든 독해에 대해서는 아예 반대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존재해요. 무조건 지문 첫 줄부터 따박따박 읽으면서 모든 문장의 의미를 하나씩 이해하고 모두 연결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에는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구조에 맞춰서 읽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결국 지문은 문제를 풀기 위함이기 때문에 문제부터 봐야 한다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다른 방식은 틀렸고 내 방식만 맞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절대로 문제부터 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모든 문장을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읽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른 과목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과학에서 어떤 개념을 정반대로 가르친다면 분명히 둘 중 한 명은 틀린 거고 잘못 가르친 사람은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이 독해라는 영역은 아주 신기하게도 이런 두 입장이 모두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을 두 갈식으로 먼저 밝히고 들어가자면, 저는 이 모든 문제가 최고의 독해법이 존재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사실 글을 읽는 방법은 글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상황을 살피고 적절한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독해를 가르치는 많은 분들은 너는 늘 이렇게만 읽으면 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에서 통용되는 한 가지 방식을 찾은 다음에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해요. 사실 그게 정말 멋지게 들리잖아요. 참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세 가지 도구를 이용하면 모든 지문을 쉽게 읽을 수 있다던가, 글은 무조건 처음부터 천천히 읽는 게 가장 좋다던가, 혹은 모든 문장을 앞뒤와 연결하면서 읽으라던가,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지침은 읽는 방법을 미리 정해주는 겁니다. 분명히 상황마다 적절한 방법이 다를 텐데 그 상황을 살피기도 전에 미리 방법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저는 유독 독해에서만 이렇게 사람마다 방법론이 갈리고 심지어는 서로 확신을 가지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게 다 여기서 시작된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어떤 방법 하나를 찾아서 그냥 그 방식대로 모든 글을 읽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이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라고 강조하지만 사실 모두가 생각하지 않고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적을 멀리 있으면 총을 쏘고 적이 가까이 있으면 칼을 써야 하죠. 근데 시중에 많은 독해법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이 총만 있으면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어, 이 칼만 있으면 다 해결돼, 이런 식인 거죠. 작년 수능에 총을 쓰면 못 푸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칼을 써야 돼. 작년 수능에 총을 쓰면 못 푸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칼을 써야 돼.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 칼로는 못 풀어, 그러니까 총을 써,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다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저는 진짜 독해력에서 중요한 건 이 칼과 총을 각각 쓰는 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 칼을 쓰고 언제 총을 쓰는지 그 상황을 보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강약 조절하면서 읽는다고도 표현하죠. 그런 능력이 없이 나는 무조건 칼만 쓰겠다고 고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시험에 총을 쓰는 상황이 나오면 남들은 다 총으로 쉽게 적을 죽이고 있는데 나만 칼을 들고 멀리로 뛰어간다던가 칼을 멀리서 집어 던진다던가 이렇게 부적절하게 싸워야 되겠죠. 이런 상황을 실제로 작년 수능에서 겪었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답률을 찾아보니까 이 비문학 지문 하나에서 최고 오답률 문제가 2개가 나왔더라고요. 수능에서 정답률이 20%대라는 건 상당히 낮은 것이고, 특히 오지선다 문제가 20%라는 건 사실상 거의 다 틀렸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러 학생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서칭도 해봤는데요. 지문은 쉬웠는데 답을 고르는데 실수가 있었다는 의견도 많았고, 반대로 지문 자체가 어려웠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같은 지문인데 쉬웠다고 하는 사람과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나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했던 투표 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0명 이상이 보고 250명 이상이 참여한 투표니까 나름 의미 있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지문을 어렵다고 느낀 학생들은 모든 문장을 하나씩 꼭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지문은 문장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강하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지식이 나열되어 있는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1단락과 2단락의 내용을 종합해서
어떤 새로운 이해를 이끌어내고 그런 이해를 문제에 응용하는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들을 건조하게 쭉 나열하는 거죠. 시간 순으로 넘어갈 때 어떤 기준으로 변화가 생겼는지 그 차이점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단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EBS에서 했던 수능 국어 브리핑에서도 과도한 추론 없이 지문에 제시된 정보만으로도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고 지문과 문항의 대응을 통해서 시간 부족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는 이걸 모든 문장을 진득하게 이해하다가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썼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낯선 단어나 구체적인 사건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열심히 읽었던 거죠.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집에 와서 다시 보니까 아니 이거 그냥 지문 좀 대충 읽고 문제 지문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으면 6, 7분 컷인데 왜 시험장에서는 10분 넘게 걸렸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독해 방식을 고쳐야 하는지 고민이다. 자기만 이런 유형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그런 질문도 많았습니다. 나는 무조건 칼을 쓰라고 배웠는데 수능에는 총을 쓰면 유리한 상황이 나온 거죠. 그래서 독해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충 살펴본다거나 아니면 지문의 초반부를 읽으면서 아 이런 지문이라면 주요 키워드랑 핵심 정보만 표시해두고 빠르게 문제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하는 강약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올해 총 쓰는 법을 가르치는 강의를 들었는데 수능에 칼을 쓰면 유리한 상황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잘못된 방법을 배워서 틀린 거니까 올해는 또 칼 쓰는 법을 가르치는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내년 수능엔 또 총을 쓰면 유리한 상황이 출제될 수도 있죠. 수능 성적을 랜덤 뽑기로 정할 것도 아니고 이런 접근법은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제가 1, 9학년도 수능을 쳤었는데요. 그때 국어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보통 1컷이 90점 중반대로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1컷이 83점으로 떨어졌거든요. 한 번에 10점이 넘게 떨어진 거죠. 근데 그때 몇몇 강사님들이 수능 시험을 잘못 냈다고 비판하시더라고요. 뭐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건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비판을 하는 이유가 좀 이상했어요. 원래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읽으면 문제가 잘 풀렸다.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다 그랬다. 그리고 그게 좋은 지문이다. 근데 이번 수능은 내가 가르치는 대로 읽으면 나도 시간 내에 못 푼다. 왜 이렇게 냈냐? 너희가 또 이렇게 내면 나는 가르치는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럼 시험 출제 방식에 따라 적절한 독해법이 따로 있는 거면 학생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거지? 남들이 많이 듣는 강사를 골라서 그냥 일단 믿어야 하는 건가? 근데 또 올해 경향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그런 건 하늘에 맡겨야 하는 건가? 이런 게 큰 의문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해에 의대에 입학하긴 했지만 저는 의대 와서도 이런 걸 고민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래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전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칼을 쓸 거야. 나는 무조건 총을 쓸 거야. 무조건 칼을 써야 합니다. 총 쓰면 망합니다. 아닙니다. 총 쓰라는 얘기 사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칼밖에 못 씁니다. 이런 식이죠.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도록 가르칩니다. 미리 방법을 정해버려요. 근데 내가 이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거는요. 강사에 대한 믿음, 특정 방법에 대한 믿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보니까 혹은 내가 지문의 초반부를 조금 읽어보니까 혹은 내가 지문을 훑어보니까 혹은 지금 내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이렇게 읽어야겠다라고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생각해서 접근해야 돼요. 나는 A 강사를 들으니까 무조건 모든 문장을 열심히 읽을 거고 나는 B 강사를 들으니까 빠르게 사실관계만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접근법은 내가 생각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방법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내 독해력에서 플러스 알파를 보태줄 수 있긴 합니다. 근본적인 독해력을 높일 시간이 남아있지 않거나 아니면 독해력이 너무 낮아서 혼자 힘으로는 아예 수능 지문을 읽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때는 이런 도구가 도움이 돼요. 어떤 방식을 정해놓고 읽으면 내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여유분으로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일시적으로 먹히기도 하고 빠르게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만 글 쓰는 방식을 바꾸고 문제 내는 방식을 바꾸면 바로 다 털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아주 예외적인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얄팍한 몇 가지 원칙에 의존하는 건 내 미래를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근본적인 나의 독해력, 이건 어떻게 읽을지 계속 고민했던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독해에도 전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이라는 건 미리 어떤 방법을 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적절한 방법을 내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에선 두 가지 방식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강약 조절 피드백과 두꺼운 책 읽어보기입니다. 이 조언은 기존에 통용되는 국어 공부 조언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해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강약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읽을 곳은 강하게 읽고 약하게 읽을 곳은 약하게 읽는 겁니다. 보통은 이걸 못하니까 그냥 다 강하게 읽거나 다 약하게 읽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 강하게 읽어버리면 작년 수능처럼 단순한 정보를 나열한 지문에선 시간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봐요. 그리고 다 약하게 읽어버리면 종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지문에서 문제를 풀기 힘듭니다. 이런 예시 말고도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강약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약 조절을 연습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읽는 사람의 사고 과정을 보고 내가 읽었던 과정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보통 그 비교 대상은 내가 듣는 수업이나 내가 보는 교재가 되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조금씩 고쳐 나가는 거예요. 원래 공부법은 맨땅에 한 번에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식에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보는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건 강하게 읽어야 한다, 이건 약하게 읽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 이 글을 만났을 때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은 강하게 읽어도 되고 이 부분은 약하게 읽어도 되는지 논리적으로 판단해 나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려요.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그 수업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혼자 연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렇게 혼자 연습을 했어요. 가장 처음에 해야 할 건 내가 글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보는 겁니다. 타이핑해도 되고 종이에 적어봐도 돼요. 그러면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열심히 읽은 부분 혹은 강하게 읽었어야 했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어떤 식으로 생각했더라면 이 부분에 강약 조절을 할 수 있었는지 스스로 피드백해 보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이 단서가 될 수 있구나. 다음엔 이런 단서에 집중해 봐야겠다. 주장을 이해했으면 예시는 살짝만 보고 넘어가도 문제가 없겠구나. 뭐 이런 식이죠. 왜 이걸 혼자서도 할 수 있냐면요. 비문학 지문에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바로 지문에 딸린 문제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우리 독해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강약 조절이 필요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읽었던 방식과 비교해보고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해에 분명한 목적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건 독해력 훈련을 할 때 아주 유리한 조건이에요. 저는 일반적인 책을 읽으면서도 독해력 훈련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책에는 어떤 정해진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독해력 훈련의 방향성을 잡기가 애매합니다. 근데 비문학 지문들은 독해의 목적이 미리 정해져 있죠. 제가 독해력 수업을 수능 비문학이나 리트 지문으로 운영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사실 제 수업은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계발용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리트나 수능 비문학 지문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목적 지향적으로 전략적으로 읽는 방식을 연습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책을 독해하는 방법은 보조자료로 다뤄보는 식으로 수업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강약 조절 피드백하는 것 외에 다른 연습법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훈련법은 책을 읽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독해력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근데 수험생은 사실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기출 지문의 소재와 형태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시간을 내기가 힘든 게 맞아요. 문법이나 문학 같은 연계 지식도 공부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저는 수험생이라도 두꺼운 책을 한두 권 정도만 읽어보는 건 아주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출 지문이나 모의고사를 몇 개 더 푸는 것보다 큰 효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두꺼운 책 한 권을 읽고 나만의 이해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 강약 조절에 대한 훈련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건 짧은 호흡의 비문학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답을 매기는 과정과는 확연하게 달라요. 난이도가 있는 두꺼운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글을 읽는 방식 이런 게 거의 적용이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모든 문장을 하나씩 하나씩 고민하면서 읽으면 끝까지 읽기도 힘들고 중간 정도 읽으면 앞에서 무슨 말인지 생각도 안 납니다. 이런 책의 내용을 내 걸로 소화하려면 문장마다, 단락마다, 챕터마다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읽어야 하고요. 책을 그렇게 읽다 보면 어느 정도 글을 읽고 요약해서 간직하는 연습도 되고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읽는 연습도 되고 쉽게 설명해주는 부분을 찾아서 읽는 연습도 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지나치게 열심히 읽진 않았는지 중요한 부분을 뭉개고 넘어가진 않았는지 이런 피드백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야만 두꺼운 책 한 권의 내용을 응집해서 머릿속에 넣을 수 있거든요. 숲을 보지 못하고 각 문장만 읽으면서 나무만 보는 식으로는
어렵고 두꺼운 책 한 권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이 되고 나면 비문학 지문을 볼 때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지문과 문제를 큰 하나의 정보로 볼 수 있고 좀 더 목적 지향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훈련은 읽기 쉽게 만들어진 자기계발서나 베스트셀러 같은 걸 읽어서는 되지 않고요. 자기 독해력보다 0.5단계 정도 높은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저는 수능 비문학의 지문 수준을 3에서 4단계, 리트는 한 4에서 5단계 정도로 보는데요. 보통 베스트셀러들은 2, 3단계를 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문학책 같은 걸 읽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것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지만 문학은 비문학에 비해서 글이 덜 구조적이고 읽기 난이도도 비문학에 비해서는 낮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수험생이 단기간에 독해력을 높이는 목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레벨별로 제가 추천하는 책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꽤 오래 고민해서 책을 선별했거든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